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공의 생활하시면서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게 되는 문제죠. 내시경 전 항혈전제 관리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설 자료는 2023년 IDN 합의안을 바탕으로 준비한 실전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병동에서 콜 받을 때 가장 식은땀 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내시경 해야 하는데 환자가 항혈전제를 드시고 계실 때죠. 약을 무작정 끊자니 치명적인 혈전색전증이 터질까봐 두렵고 그대로 유지하자니 내시경 후에 피가 콸콸 쏟아질까봐 겁이 납니다. 그야말로 출혈과 혈전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팽팽한 줄타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해낼 수 있을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임상적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시술별 출혈 위험도, 그리고 항혈소판제와 와파린, 마지막으로 요즘 제일 많이 쓰이는 DOAC 관리 일정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두시면 세부적인 약물 지침을 이해하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첫 번째 파트, 모든 결정의 기준점이 되는 시술 위험도 분류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내시경 시술들, 사실 출혈률 1%를 기준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뉩니다. 1cm 이하의 작은 용종일 때는 저온 올가미 용종절제술이나 단순 진단 내시경은 출혈률 1% 이하, 즉 저위험 시술이죠. 반면에 ESD나 2cm가 넘는 큰 용종일 때는 EMR, 그리고 관략근 절개술이 들어가는 ERCP는 어떨까요? 당연히 1%를 훌쩍 넘는 고위험 혹은 초고위험 시술로 묶입니다. 이 기준을 머릿속에 딱 세워두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항혈소판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첫 번째 실전 꿀팁 나갑니다. 아스피린은 저위험 시술할 때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고위험 시술에서도 그냥 유지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단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ESD나 2cm 이상의 EMR처럼 출혈 위험이 초고위험이면서 환자분의 심장 상태가 꽤 안정적이라 혈전 발생 위험이 낮을 때, 딱 이때만 예외적으로 아스피린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가이드라인이 왜 이렇게 섬세한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초고위험 시술인 위 ESD를 할 때 아스피린을 그대로 유지했던 환자군이 중단했던 환자군보다 출혈 위험률이 무려 1.63배나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고위험 시술에서만큼은 아스피린 유지가 확실히 피를 더 나게 한다는 실증적인 근거인 셈이죠. 그렇다면 약을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중항혈소판제, 즉 DAPT를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관상동맥 스텐트 넣으신 분들한테 내시경 한다고 두 가지 약을 다 끊어버리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재앙이 벌어집니다. 약을 다 끊으면 평균 7일 이내에 스텐트의 혈전이 꽉 막혀버리거든요. 절대 다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위험 시술을 앞둔 DAPT 환자분들을 위한 아주 절묘한 타협점이 존재합니다. 든든한 방패막 역할을 해주는 아스피린은 그냥 두고요. 클로피도그렐이나 티카그렐러 같은 P2Y12 억제제만 시술 5일에서 7일 전쯤에 슬쩍 빼주는 겁니다. 저위험 시술일 때는요. 고민할 것도 없이 두 약 모두 유지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위험 시술에서 왜 P2Y12 억제제를 꼭 빼야 하는지 그 이유도 수치로 명백하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ESD 같은 거 할 때 DAPT를 꾸역꾸역 다 유지하면 약을 하나로 줄였을 때보다 출혈 위험이 무려 2.45배나 치솟습니다. 피는 덜 나게 통제하면서 심장은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전략,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아스피린 단독 유지라는 점 확실히 와닿으시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죠. 전통적인 와파린과 헤파린 가교요법을 살펴볼게요. 와파린의 기본 룰은 아주 심플합니다. 저위험 시술에서는 와파린 계속 드셔도 출혈 빈도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랑 심장을 지키기 위해 와파린은 쭉 유지하는 겁니다. 단 환자의 INR 수치가 치료 범위 안에 예쁘게 들어와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겠죠? 반대로 고위험 시술이라면 시술 3일에서 5일 전에 끊고 시술 잘 끝내고 지혈 확인되면 바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엄청난 오해 하나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헤파린 가교요법이요. 와파린 끊는 모든 환자한테 기계적으로 딱딱 처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교요법이 시술 후 출혈 위험을 능동적으로 팍팍 올려버리거든요. 기계판막이 있거나 혈전색전증 과거력이 있는 그야말로 혈전 위험이 극도로 높은 환자분들에게만 아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임상에서 가장 핫하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DOAC 관리 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악 드시는 환자분이 저위험 시술을 받으러 오셨다. 선생님들의 고민은 1초면 끝납니다. 시술 당일 아침 약 딱 한 번만 건너뛰라고 하세요. 그리고 무사히 시술 끝내고 피 안 나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바로 다시 약 드시게 하면 됩니다. 진짜 너무 직관적이고 간단하죠? 하지만 고위험 시술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숫자 하나는 꼭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해요. 바로 48. 고위험 시술 전에는 도엑스를 최소 48시간 전에는 끊어줘야 끔찍한 출혈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이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한번 쫙 그려보겠습니다. 약물 종류랑 시술 위험도에 따라 스케줄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주의하셔야 할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비가트란 드시는 분들 중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그러니까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50 미만인 분들은 약이 몸에서 잘 안 빠져나가거든요. 이럴 땐 고위험 시술할 때 무려 5일 전부터 넉넉히 약을 끊어야 안전하다는 사실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아이덴 합의에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한 게 있습니다. DOAC는 작용도 엄청 빠르고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DOAC 끊었다고 옛날 와파린 시절처럼 불안해서 헤파린 가교요법을 쓴다? 이건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DOAC엔 헤파린 브리징 절대 금지입니다. 이제 DOAC 관리의 마지막 퍼즐, 안전한 재시작 타이밍입니다. 저위험 시술은 당일에 바로 시작하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ESND 같은 고위험 시술을 하셨다면 마음을 푹 가라앉히셔야 합니다. 시술하고 2에서 3일 정도 느긋하게 지켜본 다음에 지연 출혈도 없고 지혈도 완벽하게 끝났다는 걸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다시 약을 주면 기껏 공들여 해놓은 내시경 자리가 다시 터져버리는 아찔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2023년 아이덴 합의를 바탕으로 내시경 시실 시 항혈전제 관리에 대한 탄탄한 멘탈 프레임워크를 세워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선생님들? 다음 당직 때 환자 앞에서 출혈과 혈전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저울질, 이제 자신 있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해내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 해설 자료가 병동에서 여러분의 든든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